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로부터 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보라 라는 걸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구기 종목에서 수비수가 공을 쫓아가다 보면 공격수보다 더 늦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운동량도 더 많아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이제 실점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공을 골대에 넣기 위해서는 사람이 골문 앞까지 가가지고 슛을 쏴야 돼요. 농구, 축구 뭐 다 그렇죠. 그렇기에 사람을 보고 막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쫓아간다기보다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커버하는 기업들 보면은 투자를 하다 보면은 투자하는 기업에 호재가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LTO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만 한정하더라도 GIP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 계사가 나왔고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고 PNS 미케닉스는 상지 재활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도어대시는 월마트와 협업한다는 기사로 주가가 크게 올랐고 하나투어는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뉴스가 나올 걸 예상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뉴스의 가능성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쫓는다면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을 꾸준히 투입해가지고 잘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고 꾸준히 이제 그런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좋은 뉴스가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한영해제나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같은 경우에는 엔터나 여행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할 수밖에 없었고 산업 자체의 내수 진작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허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산업에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지회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감독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발적인 감독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는 거겠죠. 그리고 PNS 미케닉스의 상지 재활 로봇 시장 진출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회사가 당초 약속했던 스케줄을 착실히 지켜나가고 있는 좋은 기업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오프라인 유통사 입장에서는 자체 온라인 유통망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보다 이들과 협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사업 확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호재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뉴스를 쫓아서 대응하는 전략은 약간 너무 강한 워딩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의 전략하고 같습니다. 결국 사자가 다 못 먹은 고기를 찾아서 근근히 배를 채우기보다 정말 영양가 있는 살진 먹이를 찾아 사냥하는 동물이 결국 초원의 왕이 될 피지컬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Every Opinion Matters 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시민운동이 몇 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이거는 미국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 진압으로 발생한 어떤 사고들, 불행한 사고들에 대항하는 그런 불복종 시민운동입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의미는 흑인들을 경찰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억압하려고 하지만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 의미 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판에서는 정말 주식판에서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방송 보고 있으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MBA 유학, IB 근무 경력, 30년차 애널리스트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런 타이틀이 중요하다는 거는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없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항상 맞을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사후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치 있고 재현 가능한 조언을 할 진짜 전문가를 찾기,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주식판에는 프로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직업인들보다, 프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직업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사 전문가들이 아직도 주식시장은 대응이라고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틀렸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배경, 타이틀 같은 거를 무기로 이미 나온 뉴스를 이리저리 해석해서 시장의 의견을 이끌고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한두 번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노력을 쏟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 들었다고 교육을 덜 받았다고 주식 경력이 짧더라도 좋은 주식을 찾아가기 위한 의견이라면은 훨씬 더 이런 뉴스에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생각엔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뉴스 대응은 가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LTO에서 어떤 비주류 투자자의 아이디어도 가치 있게 고민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플랫폼을 시작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포용의 한계는 결국 주식을 도박의 영역, 대응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주식판의 주류적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인식과 주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는 계속해서 설명해왔고, 오늘도 설명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이다,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왔다, 이런 비합리적인 이유로 아이디어를 합리화하려 한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제, 주식 매수는 자기 책임하에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고, 기업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고 좋은 뉴스보다 좋은 기업을 찾아가야 한다를 충분히 내재화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건전한 아이디어가 이 플랫폼에 더 많이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2분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3월 말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많은 신선한 충격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서 스터디원 모집을 진행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집을 지속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투소나 아니면은 여러 플랫폼에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2주 전 정도에 이 라이브를 했던 글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요약하자면은 리포트, 뉴스, 메가트렌드, 피드백 중에 역할을 정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활동한 거 하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4월 5일에 1분기 결산을 하면서 시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트폴리오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상할 계획이 있고, 더 많은 참여와 활발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더 좋은 기업에 집중하는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이번 주 라이브를 마치려고 합니다.